서울시가 8년 만에 지하철과 버스 요금 인상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지하철 무임수송 손실분에 대한 국고 지원이 무산된 게 인상에 나선 가장 큰 이유인데 이르면 내년 4월 말부터 300원씩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 김민철 기자입니다. 서울 지하철 버스 요금이 이르면 내년 4월 말부터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인상폭은 각각 300원이 유력합니다. 현재 서울 지하철과 버스 일반 요금은 카드를 기준으로 1,250원과 1,200원인데 300원씩 인상되면 1,550원과 1,500원이 됩니다. 서울시는 올해 지하철과 버스의 적자 규모가 1조 2천억 원과 6,500억 원으로 전망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내년 예산에서 지하철 무임 손실 지원분이 빠지면서 운영상 어려움이 커져 부득이하게 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용객 감소 등 사회적 변화와 노후 시설물 교체를 위해서도 요금 인상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도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정부가 도와주지 않는 것으로 정리된다면 요금 인상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서울시는 다만 인상폭은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1인당 평균 운임의 운송 원가를 나눈 요금 현실화율의 70에서 75% 수준인 300원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또 고물가 속에서 경제가 아직 회복되지 않은 만큼 운영기관 자구 노력과 재정 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대중교통 요금 조정을 위해 경기도, 인천시 등 통합 환승 할인제에 참여하고 있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또 내년 1월부터 시민공청회와 시의회 의견청취,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4월 말 요금 조정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내년에는 직장 가입자가 내야 하는 건강보험료가 한 달 최고 400만 원까지 오릅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한 달 건강보험료 상한액을 782만 2천여 원으로 고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는 상한액은 그 절반인 391만 원으로 올해보다 26만 원 많은 금액입니다. 여기에는 월급으로만 1억 원 넘게 벌거나 월급을 제외한 이자나 배당, 임대소득 등 기타 다른 수입으로 월 5천만 원 이상 돈을 버는 고소득 직장인들이 해당됩니다. 네, 정부가 2026년까지 전기와 가스 요금을 현실화하기로 했습니다. 당장 내년부터 전기 가스 요금이 크게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전기와 가스를 원가보다 싸게 공급하면서 한전과 가스공사의 적자가 쌓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가운데 어제 전력 수요는 또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박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매서운 한파와 폭설 속에 어제 하루 전기 사용도 급증했습니다. 하루 중 전력 사용량이 가장 많은 순간의 전력 수요, 즉 최대 전력이 약 93기가와트까지 치솟았습니다. 지난 7월의 기록을 갈아치운 것으로 여름 겨울철을 통틀어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기를 많이 쓸수록 판매사인 한국전력은 손해를 봅니다. 한전이 발전사에 내는 돈과 시장에 실제로 판매하는 단가를 비교하면 킬로와트 시당 35원 손해를 보기 때문입니다. 결국 올해 한전의 누적 적자는 30조 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상황은 가스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민간에 싸게 공급하고 못 돌려받은 돈이 올해 9조 원에 가까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전기와 가스 요금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 건전성 제고 등을 위해 26년까지 누적 적자 해소를 목표로 전기, 가스 요금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해 나가겠습니다. 2026년까지 한전의 누적 적자와 가스공사의 미수금을 해소하려면 전기요금은 킬로와트 시당 50원, 가스요금은 메가줄당 10원 넘는 가격 인상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적자 해소를 위해 인상은 불가피하다지만 인상폭을 시기별로 어떻게 조정할지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에 세 차례에서 네 차례 이렇게 나눠서 계속 요금 인상을 하는 것이 지금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부담이 덜하거든요. 적응을 할 수가 있으니까. 한전은 당초 내년 1분기 전기요금 인상 수준을 그제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관계 부처 간 협의가 길어지면서 발표를 연기했습니다. 내년 가스와 전기요금 인상 수준은 다음 주 공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네, 치솟는 기름값 부담 때문에 유류세를 깎아주는 조치가 내년 4월까지 연장됩니다. 다만 최근 가격이 안정되고 있는 휘발유는 유류세 인하폭을 좀 줄여서 1리터에 100원 정도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세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512원, 한 달 새 100원 넘게 싸졌습니다. 비쌀 때보다 지금 좀 내려갔지만 그래도 직장인 경우에는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국제 유가가 하락하며 국내 휘발유 가격은 지난 9월 이후 14주째 낮아지고 있습니다. 리터당 휘발유 가격이 1,500원대가 된 건 1년 반 만입니다. 문제는 경유값입니다. 최근 가격이 내려가곤 있지만 여전히 이렇게 휘발유보다 200원 넘게 비쌉니다. 이에 따라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는 대신 유종별로 차이를 두기로 했습니다. 휘발유와 경유, LPG, 부탄 모두 유류세를 37%씩 깎아주고 있는데 휘발유만 인하폭을 25%로 축소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휘발유 가격은 1리터에 99원 오르게 됩니다. 내년 1월부터 적용됩니다. 비교적 가격이 안정적인 휘발유를 빼면 유류 가격은 여전히 높다고 판단한 겁니다. 내년 전기가스 요금이 올해보다 2배 정도 더 오를 것으로 보이는 등 고물가가 상당 기간 예상되는 상황에서 물가 자극을 최소화하자는 겁니다. LNG 등 발전 연료에 대한 세금 인하 조치를 내년 6월까지 연장하기로 한 것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정점은 지난 것으로 보이지만 앞으로도 기대만큼 큰 폭으로 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가게 또는 기업 또는 자영업자의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현재로서는 필요한 조치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정부는 반출량을 조정해 유류세가 오르기 전에 휘발유를 확보한 뒤 나중에 비싸게 파는 행위도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얼마 전 우유 가격 올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많이들 즐겨 드시는 커피 믹스와 음료 가격도 줄줄이 오르고 있습니다. 팍팍해진 가게 살림에 줄이기 힘든 식품 가격까지 인상되면서 부담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유가 뭔지 내년에 또 오르는지 홍하경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저렴한 가격에 어디서든 마실 수 있는 이 커피 믹스 많이들 드시죠? 부담 없이 간단히 마시기 좋아서 직장인의 필수품이기도 한데요. 최근 붕괴됐던 봉화 광산에 고립됐던 광부들이 갱도에서 밥처럼 먹고 221시간을 버텼다고 해서 재난식량으로 떠오르기도 했죠. 그런데 이 커피 믹스 같은 인스턴트 커피 가격이 또 오릅니다. 시장 점유율 1위인 동서식품이 오는 15일부터 제품 출고 가격을 평균 9.8% 올리기로 한 겁니다. 지난 1월에도 커피 출고 가격을 7% 넘게 올렸으니까 올해만 벌써 두 번째 가격 인상입니다. 커피만이 아닙니다. 콜라와 사이다, 주스, 생수, 이온 음료 가격도 이달부터 줄줄이 오릅니다. LG 생활건강과 동아오츠카의 이온 음료와 주스 제품들 6에서 8% 더 비싸지고요. 롯데칠성은 어제부터 제품 10종의 출고가를 평균 4% 올렸습니다. 지난해 두 번의 가격 인상 이후 1년 만에 또다시 올린 건데요. 이에 따라 마트와 편의점 등 소비자 가격도 조만간 인상될 예정입니다. 식품 가격도 도미노 인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참기름, 케첩, 식초 등 가격이 줄줄이 올랐는데요. CJ제일제당은 참기름, 식초 가격을 판매가의 20% 넘게 올렸고요. 오뚜기도 참기름과 케첩, 마요네즈 가격을 각각 10% 넘게 올렸습니다. 약속이라도 한 듯한 식품업계의 잇따른 가격 인상. 업계 관계자들은 원재료 가격과 에너지 가격 상승, 또 높아진 환율 등의 영향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소비자들 부담은 커지고 있는데요. 3분기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은 486만 9천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 증가했지만 물가를 반영한 실질 소득은 2.8% 감소했습니다. 소득은 늘어났지만 물가가 급격히 올라서 가계의 실질 소득이 줄어든 겁니다. 특히 지난 10월 기준 식료품, 비주류 음료의 소비자 물가는 1년 전보다 7.5% 올라서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웃돌았습니다. 식료품의 경우 취약계층의 지출 비중이 높은 만큼 더 큰 충격이 예상되는데요. 실제로 지난 3분기 소득 하위 20% 가구의 경우 저소득층의 식료품 지출 비중은 전분기보다 더욱 커졌습니다. 이에 따라 처분 가능 소득의 절반을 식비로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식 소비를 줄이고 음식료 소비에 이제 집중하고 그것조차도 지금 실질로 보면은 상당히 좀 위축되는 분위기라 저소득층이 상당히 좀 가게 생활을 꾸려가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원재료 가격 상승 탓에 업계는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런 고물가 상황 속에서도 매출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10월 유통업체 매출은 1년 전보다 7.3% 늘었는데 특히 식품의 판매 증가세가 10%를 넘어 눈에 띄었습니다. 이렇게 치솟는 장바구니 물가, 내년엔 어떻게 될까요? 무엇보다 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원자재 가격 상승 추세가 관건입니다. 농식품부는 6월 이후 주요 곡물 국제 가격이 안정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전반적으로 보합 상황이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사태가 여전히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식품 공급망 혼란도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은 당분간 지속될 거라는 전망도 나오는데요. 이런 이유로 내년에도 고물가가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서민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홍화경입니다. 이어서 경제 소식 전해드립니다. 원유 가격이 내년부터 49원 오릅니다. 마시는 흰 우유는 물론 여러 유제품 가격도 줄줄이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장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형마트에서 흰 우유 한 팩의 가격은 2,700원 안팎입니다. 올해 들어 가격이 오르지 않은 품목 가운데 하나지만 이르면 올해 안에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얘 말고 얘 오빠도 있게 돼서 아기들이 있고 그래서 한 달에 우유를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오른다 그러고 이러니까 여러 가지 걱정은 많이 됩니다. 원재료인 원유값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유가공협회와 낙농협회가 원유값을 49원 올리기로 했습니다. 특히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3원 더 많은 52원 인상이 적용됩니다. 석 달 이상 원유값 결정이 늦춰지면서 인상분을 반영했다는 설명입니다. 지난해 원유값이 21원 인상됐을 당시 흰우유 1리터 소매가는 150원 정도 올랐는데 이번 원유값 인상폭은 지난번보다 2배 이상인 만큼 흰우유 1리터 한 팩이 3,000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치즈와 아이스크림, 빵 등 우유를 원료로 하는 제품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지는 밀크플레이션 우려도 나옵니다. 원유 가격이 오르면서 유제품 가격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물가 안정 차원에서 소비자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업체별로 고민하는 것으로. 다만 가공류에 쓰이는 원유값은 800원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또 공급이 넘치면 생산비가 오르더라도 가격을 내릴 수 있도록 원유값 결정 구조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업체들이 원유값 인상분을 어느 정도 흡수해 주길 바라고 있지만 부자재와 물류비 등도 올라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네, 내년 2월부터 서울 택시 요금이 1,000원 오릅니다. 기본 요금 4,800원입니다. 당장 올 연말에는 심야 택시 할증률도 40%로 뛰죠. 다른 지역에서도 요금 인상이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박희봉 기자입니다. 현재 서울의 중형 택시 요금은 3,800원, 내년 2월부터는 4,800원으로 1,000원이 인상됩니다. 기본 요금으로 갈 수 있는 거리도 현 2km에서 1.6km로 400m 줄어듭니다. 서울의 중형 택시는 7만 2천여 대로 전체 택시의 약 9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택시 기본 요금 인상은 지난 2019년 이후 4년 만입니다. 이에 앞서 12월 1일부터 심야 할증 시간대와 요금이 조정됩니다. 현재 자정부터 새벽 4시인 심야 할증 시간대는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로 2시간 늘어납니다. 특히 승객이 많은 밤 11시부터 새벽 2시까지는 할증률이 2배로 높아집니다. 서울의 모범, 대형 택시의 기본 요금은 내년 2월부터 7,000원으로 오르고 오는 12월부터는 심야 할증 등이 새로 도입됩니다. 이 같은 요금 조정안은 공청회 등을 거쳐 서울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마쳐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심야 시간대 수요 공급이 가장 불일치하는 시간대 밤 11시부터 새벽 2시까지의 공급을 최대한 확대하기 위함이고 서울시에 이어 경기와 인천 등 수도권은 물론 울산과 대전, 부산 등 비수도권 지자체들도 요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유행 이후 심각해진 심야 택시난 해결을 위해
전국 대부분의 택시 요금이 잇따라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희봉입니다. 네, 먹거리 물가가 계속 심상치 않습니다. 라면과 햄버거 가격도 거듭 오르고 있는데요. 농심이 1년 만에 평균 11.3% 라면 가격을 다시 올리기로 했고 맥도날드도 내일부터 인상됩니다. 최은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농심이 다음 달 15일부터 라면의 출고 가격을 평균 11.3%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8월 이후 약 1년 만입니다. 과자 가격 역시 6개월 만에 5.7% 오릅니다. 주요 제품의 가격 인상폭은 신라면 10.9%, 너구리 9.9%, 새우깡 6.7%입니다. 이에 따라 신라면 가격은 대형마트 기준으로 봉지당 평균 736원에서 820원으로, 새우깡은 1,100원에서 1,180원으로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농심은 올해 4월 이후 국제 분쟁과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원재료 가격이 급등하면서 원가 부담이 커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올해 2분기 이후 국내 협력업체의 납품가를 인상하면서 제조 원가 부담이 가중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업계 1위인 농심의 가격 인상 결정으로 삼양식품과 오뚜기 역시 가격을 올릴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가공식품뿐 아니라 프랜차이즈 식품업계도 줄줄이 가격 인상에 나섰습니다. 한국 맥도날드가 내일부터 68개 메뉴의 가격을 평균 4.8% 올리고, 지난주에는 가성비를 내세운 노브랜드 버거가 8개월 만에 40개 메뉴의 가격을 평균 5.5% 인상했습니다. 또 버거킹과 롯데리아 등 다른 주요 프랜차이즈 업계도 최근 5, 6개월 만에 추가 가격 인상에 나서는 등 고물가의 가격 인상 주기도 빨라지는 추세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농산물 가격도 들썩이는 상황에서 가공식품과 프랜차이즈 업계 가격도 줄줄이 오르면서 당분간 서민들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최은진입니다.